네, 마켓 에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안과 관련된 해킹 사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도 접근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로 인해 보안 관련 기업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보안주들이요, 예전에도 강세를 보이다가 좀 테마성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단기 테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AI 확산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지만 네. 지금 현재는 좀 단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보안 관련된 섹터 내에서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기업들, 어떻게 보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 감상 형성이 됐을 때 급등락이 굉장히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잡지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뒤늦게 매수를 했다가 테마가 식으면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특히나 이제 항상 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떤 수급의 강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가의 방향성을 습득하는 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오히려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씩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제 좀 푸시를 하겠다 보안 쪽에 대해서라고 말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부 업체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외부 전문 보안 업체들을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보안 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구조적으로는 조금씩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안주는 사실 내수주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까지는 사실상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겠지만 단기적인 성장에서 끝나고 아주 장기 성장까지 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실적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그나마 찍히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종목이 있습니다. S2W 오늘 상장을 했고요. 보안주긴 한데요.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나라고 기업 계열을 봤더니 AI 데이터 솔루션 서비스 기업, 네, 빅데이터 교차 분석을 하는 이 전통적인 보안주랑은 또 뭐가 다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AI의 빅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보안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SW를 말씀드릴 때 일단 우리가 안랩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보안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비교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랩과 같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이 보안 업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리 정해둔 어떤 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격 패턴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막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격 대응에는 좀 느리다라는 평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강점과 단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S2W 같은 경우는 AI와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라고 하죠. 이런 기록들이라든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어떻게 보면은 둘 다 필요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안랩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보안 업체와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S2W 같은 기업들이 상호 보안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경쟁으로 보시고 어떤 거를 지금 골라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두 개 다 함께 묶어서 오히려 패키지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다 필요한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걸 또 예고를 하면서 보안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네. 방금 지금 S2W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회사가 조금 그래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보안 이슈가 터졌는데도
지금 시초가보다 훨씬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일단은 어차피 상장한 기업들 자체가 오버행 이슈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영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변동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비중은 넣지 않으시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가장 그나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한컴위드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한컴 계열에 있는 기업이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11.6% 정도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딱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뭐 750% 가까이 증가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들을 대부분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캐시카우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들도 오늘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도 지금 영위를 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트렌디한 어떤 테마에는 다 엮여 있는 종목이고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종목이어서 수급도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상황 거기다가 실적까지도 지금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컴위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사실 오늘과 좀 상관없긴 한데 S1이 사실 보완주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오늘과는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보완주를 엮여서 5%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건 물리 보완주거든요. 우리가 아는 회사잖아요. 익숙한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1년 넘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 네. 이 지분관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고객사가 있는 종목이어서 많이 오르진 않는데 아주 천천히 오르는 어떤 보완주를 찾는다면 S1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리 보안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외국인이 오늘까지 계속 사면서 거의 9거래일째 외국인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KT가 계속 좀 피해액과 규모가 좀 늘어나는 수정안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제재를 어떻게 맞을지가 좀 이야기가 되는데 SKT가 굉장히 크게 과징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에 KT는 어떻게 그 제재 수위를 받을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좀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약간 조금 방어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일단은 뭐 해소가 됐는지 선반영이 됐는지 100%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제재에 대한 어떤 강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을 하는 건 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오늘도 지금 0.8% 정도 생각보다 안 빠지네 이래서 선반영됐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하단에 지금 200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일선에서도 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바닥이구나 해서 이제 반등을 노리고 한번 신규 매수를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닥은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추세가 관성을 의미하는 건데 보통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 빠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상승하던 종목들은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아직은 지지선이 확실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과도한 신규 매수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서 사실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되게 되면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KT의 실적 전망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실적 전망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8천억 원대였는데 올해 2조 6천억 원까지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었고 이 컨센서스가 이제 하향 조정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의 확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죠.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는 좀 약간 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실적인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좀 보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의 보유율은 현재 49%, 그러니까 통신주 가운데서 최대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반면에 SK텔레콤은요 이미 과징금이 악재가 다 노출이 됐잖아요. 그리고 주가도 그로 인해서 출렁거리기도 했었고 그런데 SK텔레콤이 오히려 미리 선제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매력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이미 KT는 지금 빠지면서 아직 저점을 만들진 않았지만 SK텔레콤은 이미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번 주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던 종목이었고 이미
빠질 만큼 고객도 빠진 것 같고 이미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악재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KT 같은 경우는 이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외국인들 보유 지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SKT 같은 경우가 지난번 이제 이 보안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율이 좀 낮아진 건데 KT는 그럴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하게 보는 거고 다만 S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가 강하진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씩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내려왔다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는 재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기대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배당 매력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보안 문제가 터진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KT와 비교한다면 SKT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특히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지분율 하락이 오히려 외국인 들어올 가능성을 더 커지게 만드는 거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통신 3사잖아요. 네. LG U+는 아직 해킹 사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5거래일째 담고 있고요. LG U+ 쪽은 어떻게 보일까요? 일단 얘들밖에 없죠, 사실. 지금 네. 나머지 지금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LG 플러스에서는요? 네, 일단은 네. 지난번에도 사실 SKT 사태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가입자들이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KT나 LG 플러스로 갔을 거고 지금 거기다가 이제 KT까지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주가 흐름도 그렇고 수급도 마찬가지인데 주가도 오늘 상대적으로 지금 이 종목만 LG U 플러스만 지금 현재 한 1%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상황. 수급적으로도 지금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수급만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1거래를 제외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LG U 플러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사들에 이어서 롯데카드도 해킹에 지금 사건에 엮여 있습니다. 금융권 전체 보안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카드사나 은행주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안 강화 투자에 지금 좀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보안주들에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까지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카드 쪽, 롯데카드 쪽에서 문제가 터졌다 네.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 최근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베팅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는 터지고 나서 크게 흔들림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만약에 개별적인 어떤 보안 문제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안 관련된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기업별로는 개별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단 악재 터지면 바로 현금화시킬 준비들은 다들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이제 금융주를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 또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경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봤을 때는 일단 금융주들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가장 탄탄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조정희 씨의 좀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드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안주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그렇고 사실 AI가 이제 생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안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단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된 기술력 그리고 이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한컴 위드라든지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고객사가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보안 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금융주들, 통신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순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